예, 반갑습니다. 재료 강도가 2020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성효경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서 강의를 하면은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주간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미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이 강의를 보고 계실 텐데요. 출석 체크 같은 것들은 이제 댓글을 통해서 뭐 어떠한 요약 이렇게 해주시면 출석된 것으로 인정하겠고요. 간단한 이제 과제들도 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4월 달부터 뭐 3월 달부터인가요? 어쨌든 다시 또 2주 후에는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출석, 그 다음에 숙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강의는 금속 강도학 교재, 그 다음에 디터 교재, 메카니컬 메탈러지 이 두 개가 사실상 뭐 거의 한국어,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재료 강도학 수업에서는 좀 여러분들께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간추려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디터 책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학부 때. 그래서 디터 아저씨가 누군가 해가지고 봤더니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 같은 거 보실 때 저자가 누군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디터 할아버지가 지금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적들을 남기셨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한다는 거, 학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살아있는 뭐 위인과 같은 이런 분들이 써놓은 그 책들을 보면서 또 같이 이제 과학적, 공학적으로 한 단계씩 더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아인슈타인, 뭐 뉴턴과 같이 호흡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되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재료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보시는 차트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은 석기 시대는 뭐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소재를 인간이 가공하지는 못하는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자연상에 있는 그러한 돌 같은 것들을 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니면은 또 그런 것들을 다시 부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소재들을 썼던 것이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금속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점은 바로 이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이후로 인류가 금속을 활용하게 된 거죠.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리와 주석의 화합물이 되겠는데요. 구리와 주석이 같이 결합되어 있으면서 녹는 점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인류가 가장 먼저 이 소재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청동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무기도 만들고 했겠죠.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이 진주 지역은 이 청동기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평리라는 곳에 가보면 진주 청동기 문화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이 찬란했던 그 청동기 문명들을 잘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이 철기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철기로 넘어갈 때 여기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높은 온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가공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했고요. 뭐 지금은 또 다양한 소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소재들이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우리가 또 특히 이 재료를 구조재료적 관점에서 재료 강도학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의 발전 그래프를 여기 보시게 되면요, 초창기에 사람들이 이제 뭐 선사시대, 아까 말씀드렸던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선사시대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우리가 쓰여져 있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선사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가 아닌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그 다음에 철기 이렇게 오면서 이때 당시에는 주로 쓰던 것들이 이 동물의 가죽이라던가 아니면 나무까지, 그 다음에 뭐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제 뭐 폴리머나 컴포짓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라믹 같은 것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돌이라던가 아니면 여기서 도자기, 그 다음에 유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이 소재를 잘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초기에 많이 사용했던 건 바로 골드가 되겠습니다. 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사람들이 가공하기 좋고, 그 다음에 뭐 상대적으로 이제 뭐 자연 상태에서 그 산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기 때문에, 즉 우리가 금을 굉장히 귀금속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다른 소재들처럼 쉽게 녹슬거나 했다라고 한다면은 금이 그렇게까지 각광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금 같은 것들이 이제 초기에 사용되었고요. 그다음에 청동기로 오게 되면 이제 구리라던가 뭐 청동 이런 것들 사용하게 되고, 철기가 오게 되면서 이제 이 철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금속의 사용량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 금속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거의 뭐 정점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 산업혁명 이후부터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때쯤 되게 되면은 엄청나게 금속 소재가 많이 활용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금속 소재에 대한 비중들이 그냥 단순히 이제 뭐 기간 산업이나 구조재료로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능을 가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가 되기 시작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뭐 폴리머라든가 컴포짓, 그다음 세라믹 같은 이런 소재들도 다 같이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어떤 소재를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뭐 금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구조재료로서 이제 우수한 강도와 또한 연신율을 나타내는 이런 금속 소재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된다면 또 다른 소재로도 충분히 또 확장시켜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실 것은 약간은 뭐 복습이 되겠는데요. 왜냐면 이게 또 이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또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배웠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캘리스터 책이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요. 여러분 학과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그래서 우리 친소재 공학도, 나노 신소재 공학부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배우는 그런 잘 정리된 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에서 이 Mechanical Property 부분을 뽑아서 제가 이 첫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은 이 이제 자료는 이제 그 대한금속재료학회에서 그 기술 강좌에서 이제 뽑아온 자료가 되겠는데요. 일단 변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뭐 소재를 하나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하중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 힘을 우리가 하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중이라고 표현하고요. 뭐 영어로는 force라고 하죠. 옛날에는 이게 로드라는 말도 많이 썼는데 로드, force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하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료 강도학을 배울 때는 어떠한 힘을 가해야 됩니다. 소재가 가만히 있을 때는 뭐 그냥 괜찮은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힘을 가했을 때 이 소재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간단하게 우리 이 화살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하중이라고 하는 것이 화살표가 둘 다 반대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 소재를 늘어뜨린다 라는 것이죠. 이 늘어뜨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재를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가 이제 서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압축시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는 인장이 되겠고요. 이러한 케이스는 압축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길이가 짧은 것을 늘릴 때와 길이가 긴 것을 늘릴 때가 같을까 다를까를 고민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길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이제 다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응력이라는 표현을 이제 해보고자 합니다.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중이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력이 영어로는 스트레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 받는 스트레스,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 응력이 되는데,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A와 B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 A라는 소재와 B라는 소재가 서로 파단에 필요한 힘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파단에 필요한 힘은 A 소재는 1000뉴턴이 되겠고요. B 소재는 1500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소재를 봤을 때 A라고 하는 소재는 우리가 훨씬 더 적은 힘으로 파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B라는 소재는 훨씬 더 큰 힘으로 파단이 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둘의 단면적이 다르다는 거죠. 단면적 A라는 소재는 10 제곱밀리미터, 그 다음에 B는 20 제곱밀리미터로 B라는 시편의 단면적이 2배 정도 더, 2배 더 큽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하중에 해당되는 1000뉴턴을 단면적 10제곱밀리미터로 나누게 되면은 100뉴턴 퍼 제곱밀리미터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값은 메가파스칼이라는 값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B라는 소재는 보시게 되면은 이 1500뉴턴인데 이 단면적을 나누니까 20제곱밀리미터를 나누게 되니까 75뉴턴 퍼 제곱밀리미터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우리 응력을 비교해 봤을 때는 A라는 소재가 훨씬 더 많은 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중만 고려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면적을 고려해야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개념은 바로 이 변형률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늘어납니다. 그럼 초기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짧은 경우, 긴 경우가 또 다를 텐데요. 여기서도 A라는 소재와 그다음 B라는 소재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A라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이 100mm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총 늘렸을 때 160mm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얼마만큼 늘어났느냐를 보기 때문에 여기서 160에서 100이라는 값을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0이라는 값이죠. 60에서 초기 길이인 100mm를 나눠주게 되면 그게 바로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변형률은 60% 또는 이게 이 100을 곱하면 60%가 될 것이고요. 100을 곱하지 않으면 0.6으로 나타날 겁니다. B라는 소재는 200mm였고요. 사실은 늘어난 길이 자체는 더 깁니다. 왜냐하면 A 소재는 60mm를 늘렸고 B라는 소재는 80mm를 늘렸습니다. 그럼 두 가지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B라는 소재가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다시 제대로 보게 되면은 B라는 소재는 200mm에서 280mm가 되는 거죠. 즉 늘어난 길이는 80mm, 근데 초기 길이가 200mm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나누게 되면은 변형률은 0.4, 40%라는 값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단순히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그 다음에 단순히 하중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재료 강도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중요한 것은 이 응력이 얼마인가, 변형률이 얼마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인장이나 압축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를 늘러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인장의 케이스들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겨울에 스키 같은 것들을 많이 타시고 보드도 타시고 하실 텐데 여기에 스키 리프트 같은 데서 여기서 이
이 로프가 가지는 이러한 케이블이 가지는 그때의 이제 응력 상태가 바로 이제 인장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제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초기 단면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이 기호를 보게 될 텐데 이제 그리스 로마의 기호죠. 그래서 시그마라는 이 기호를 보시게 될 겁니다. 시그마라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응력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응력, 스트레스 값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 응력이다. 응력 우리가 이 시그마 스트레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인장하는 케이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뭐 소재를 비틀어주는 뭐 그러한 케이스도 있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전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인장, 전단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전단이라고 하는 거는 비틀어주는, 인장은 당겨주는 거, 압축은 압축 눌려주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전단 변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 시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고 시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여기에서 이 시어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이 타우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러한 응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다를 것이고 실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압축의 경우.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뭐 돌이 여기 있죠.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내셔널 파크인데 여기서 이제 돌이 이제 누르고 있는 그런 케이스에 여기서 압축이 걸려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치형 다리, 아치형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대부분 이 압축응력을 받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치가 우리가 다 잘 버텨줄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 모든 포인트에서 다 압축응력, 즉 서로 눌러주면서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압축응력이 걸려 있는 경우는 똑같은 우리가 응력, 똑같은 이제 시그마라는 걸 씁니다. 왜냐? 방향 자체는 뭐 방향은 반대지만 이 압축하고 있는 상태는 A 방향은 다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른 것이지만 요 방향 자체는 같기 때문에 저기에서는 우리가 인장과 압축은 똑같은 이 시그마라고 하는 그러한 응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게 되겠습니다. 공칭 응력,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우리가 이제 공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용어는 강도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강도 우리가 뭐 지금 재료 강도학 과목을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강도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를 보시면 재료에 하중이 걸린 경우, 즉 재료 하중이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 이 재료가 이제 하중이 걸려서 파괴되기 전까지 계속 재료가 버텨주겠죠. 파괴되기 전까지의 이 변형 저항 값을 바로 우리가 이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도 영어로는 strength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거의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강도는 strength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응력은 stress라고 합니다. 두 개의 단위는 같습니다. 자, 그럼 아까 보셨던 인장 응력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FT라고 되어 있는데요. F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force, 하중이 되겠죠. 힘. T라고 하는 것은 텐살. 인장을 우리가 영어로 텐살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텐살 스트레스. 그래서 T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초기 단면적은 area니까 A0로 표현하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공칭 응력, 즉 엔지니어링 스트레스에서는 이 단면적은 항상 이 초기 단면적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초기 단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바로 이게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공칭 응력 값이 되겠습니다. 즉 이 단면적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단위는 뉴턴 퍼 뭐 제곱미터 또는 제곱밀리미터가 되겠고, 요거를 그대로 단위를 쓰게 되면 파스칼이 되겠고요. 제곱밀리미터로 나누게 되면 메가파스칼. 왜냐하면 10의 6승이 되기 때문에 메가를 붙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다 능력,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방향이 다른 것이거든요. 즉 인장과 압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장은 여기에서 이 플러스 방향이 되겠고 압축은 이게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 관계, 이 단면적과 이 하중과의 관계가 인장 또는 압축의 경우에는 수직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적과 그 다음에 이 하중과의 관계가 서로 이 수직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인장 능력 또는 압축 능력이 되겠습니다. 전다 능력은 방향이 다릅니다. 전다 능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단면적과 그 다음에 이 하중 방향이 서로 평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어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래서 시어라고 하니까 S를 우리가 썼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에서 이 F,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비스듬한 힘이 걸려 있는 상태가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 비스듬한 힘이 걸려 있을 때 사실은 이거를 잡아당기게 되면 토크가 걸리기 때문에 얘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일단은 여기에서는 고려하지 않고요. 일단은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서 이 힘 두 가지 힘이 있을 때 이거를 두 가지 성분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 X축, Y축에 해당하는 성분으로 분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면적에 대해서 수직한 그러한 힘을 우리가 인장 능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평한 경우는 전다 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다 능력이라고 하는 경우도는 타우라는 기호를 쓰게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다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엔지니어링의 경우에서는 이 단면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0로 나누고 있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봤기 때문에 변형률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공칭 변형률. 그래서 얼마만큼 변하는가, 늘어나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을 잡아당기고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장 변형률을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의 이 네모 박스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초기에 이제 그 디멘전, 초기에 이 시편이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것을 보시는 것이고 초록색이 이게 늘려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늘려났느냐를 우리 길이 방향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사실 전체로 봤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동시에 다 늘어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늘어난 만큼을 델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 요만큼은 뭐 이게 절반을 나눈 값에 해당하니까 2분의 델타가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늘렸을 때의 늘어난 길이를 우리가 델타라고 표현을 하고요. 원래의 길이를 우리가 L0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늘어난 길이에서 원래 길이를 나눠주게 되면 바로 그게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인장 변형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측면 변형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과 달리 인장 변형률에서는 이 길이 방향으로 얼마만큼 늘어났느냐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측면 변형률에서는 이 방향으로 얼마만큼 줄어들었느냐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이라고 lateral이라고 하기 때문에 lateral strain이 되겠고요. 자, 이것은 방향이 아까 우리가 이 늘어나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줄어드는 것은 방향상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붙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lateral이기 때문에 델타 L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기준 길이로 잡았던 것은 인장에서는 이 L0라는 것을 기준 길이로 삼았는데 이 측면 변형률에서는 요 길이가 기준 길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준 길이가 width라는 개념으로 W라는 것을 썼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걸 나눠주게 되면은 이 lateral, 측면 변형률은 이 원래 길이를 나눠준 값이 되겠죠.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그 개념은 사실상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많은 학생분들이 조금 이제 힘들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게 이 전단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면적에 대해 수직한 방향으로 늘리는 경우가 되겠는데,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이 단면적에 대해서 작용하는 면에 대해서 평행한 힘이 되겠죠. 자, 그럼 평행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늘어났는지를 늘어난 길이로 판단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사용되는 값은 이 얼마만큼 얘가 이렇게 변형되는가, 즉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검은색의 정사각형이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 전단 변형을 주게 되면 이렇게 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약간 이 사다리꼴 비슷한 형태로 평행사변형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될 텐데, 이때의 이 각도가 바로 전단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각도가 바로 이 전단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변했냐? 세타. 실제로 이 값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요 원래 이 길이 y에서 이 델타 x를 델타 x에서 이 y라는 값을 나눈 값이 됩니다. 실제로.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삼각형,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법칙을 잘 아시는 것처럼 요거분의 요거가 뭐가 됩니까?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근데 이 세타 값 자체가 여러분이 전단 변형이라고 해서 실제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커다랗게 이제 많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타 값 자체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에 요 값을 그냥 세타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위가 없는 값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인장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쪽 면이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P라는 힘으로 인장 능력을 주는 상태가 되겠고요. 자, 이 L0라는 것이 원래 이제 기. 그 다음에 여기서 델타라는 값만큼 늘어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단 능력 대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 길이가 h죠. 그 다음에 늘어난 만큼이 a입니다. 그래서 이 감마라고 하는 값은 a에서 h를 나눈 값인데 이게 탄젠트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타 값이 0에 가까워지니까 세타가 되겠죠. 이 전단 변형은 이 시계 방향으로의 각도 변화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화살표의 방향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그려보겠습니다. 따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면은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이렇게 네모 반듯한 친구가 이렇게 힘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방향이 얼마만큼이냐? 이게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양의 방향이 되겠고요. 전단 능력에서. 반대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반대 케이스를 제가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반대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반대 케이스를 그렸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네모가 있으면은 자,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거는 그러면은 반시계 음의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양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고려하게 되겠죠. 자, 전단 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고,